사진을 저희가 이제 목민관 이제 희망제약소 박원순 시장님 시절부터 이제 목민관 해외 연수라고 시장 건수들 님들 모시고 이제 엄청 뺑뺑이를 돌리는 해외 연수를 다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일정 한 5개, 6개씩 잡아가지고 그 목민관 연수 때 가서 만났던 이제 영국 사람들인데요. 맨 왼쪽에 사진 왼쪽에 이렇게 중절모 같은 걸 쓰고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프레스턴 CEO의 의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시장입니다. 거기는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지방 정부도 내각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이분은 아일랜드계 집시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협동조합의 지금 현재 대표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BAE라고 영국의 유명한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프레스턴 주변에 있는 그 노동조합의 이제 위원장입니다.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여기가 아주 오래된 산업지역이니까 물류의 중심지이기는 했어요. 근데 철도는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체스터라는 큰 대도시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고속 터미널 같은 거를 짓는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를 해요. 그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게 금융위기로 자초가 되면서 이제 정말 답이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즈음에 영국의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내려주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예산 같은 것을 대폭 삭감해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여러 환경들 때문에 지역이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고 그걸 돌파하고자 고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싱크탱크라는 CLES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약간 뭔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그룹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이 재생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CLES는 맨체스터에 또 일종의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여기는 이제 센트럴 랭커셔 대학이라는 곳이 또 중요한 이제 연대 거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적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협력하는 민주주의라는 이제 영국과 미국의 바탕을 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대한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클리블랜드에서 출발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지역의 대안적인 경제개발 모델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소개됐던 가장 주요한 모델이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서 에버그린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만들어낸 변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물건도 사고 또 지역민들을 고용하게 하고 자기들이 뭔가 공사발주 같은 걸 하면 그리고 단순히 고용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이나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종의 협약,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질적 평가, 용역 수행, 이제 낙찰업자를 선정하는데 질적인 평가들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조달을 통해서 주로 많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클리블랜드의 에버그린 협동조합도 결국은 조달 시장을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조달은 민간 기업인 병원의 청소 용역을 이제 말하자면 재소자 출신이나 이렇게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접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뭔가 구매력이 있고 일자리가 그러니까 뭔가 공급이 필요한 영역에 있는 주체들이 약간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대신에 또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는 게 지역의 일부분들에게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자기들이 하는 게 조달을 뭐 지역에 수의계약을 줘라, 지역 업체들만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조달 시장을 민주화한 거다, 민주주의를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모신 이유가 그 양평은 서울에 바짝 붙어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여러 가지 경제, 문화적으로 종속돼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순환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떠날 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체적인 그 생산성이나 뭐 기업이나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앞으로 50년 후는 그 만들어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내부의 경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게 뭐 공공과 민간 이런 데들이 안에서 지역 안에서 내수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핵심이다. 지금 요 사례가 공공과 민간이 내부 거래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해온 거죠. 그런 걸 이제 아까 조달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공을 대부분 조달이라고 하지만 민간의 조달까지도 그걸 확실히 확신하면서 그런 사례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 원래 꿈과 다르게 그 이상하게 사회 첫 발을 IT 쪽으로 잘못 들여서 지금까지 한 30년 좀 안 되게 IT 쪽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좀 약간 일찍 창업을 해서 지금 25년째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좀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양평 내에 뭔가 뭐 회사도 좀 많고 산업이 좀 많이 좀 생겨야 먹을 것도 좀 생기고 그래야 뭐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는 거에 관심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양평 쪽으로 좀 어떻게 좀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예전부터 좀 많이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뭐 미디어를 통해서 하도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요. 보시다시피 뭐 지금 젊은 층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군다나 또 요즘 저출산 문제로 요즘 길 가다가 아이들 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행히 양평구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야금야금 인구가 늘고 있는 지자체이긴 해요. 근데 그 소관을 들여다보시면 두 번째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서울이나 이제 인근 대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야, 양평이 그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좋대더라. 그래서 이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양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단지 숫자적으로 인구만 늘어난다 뿐이지 사실 제가 처음 이사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크게 바뀐 게 잘 몸으로 느껴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제일 제 나름대로 생각한 문제들은 뭐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일자리가 없죠. 그 일자리가 없고 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육성 같은 것도 딱히 뭐 매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딱히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하고 또 그나마 있는 것들 그 산업들 간의 협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직원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친구들도 지방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취업하려고 서울로 와요. 그럼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대졸 초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뭔가 집을 구하고 하면 그 친구들 받는 월급에 뭐 암만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정말 빠듯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돈 받고 열심히 일해갖고 뭐 결혼하고 뭐 하고 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의 한 92%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16.7%에 불과한 도시에 다 몰려 살고 있어요. 나머지 뭐 8% 정도가 지금 전체 면적의 대부분에서 살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죠. 최근 회사들 보면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하청회 사이를 다 해요. 그럼 중견 회사들이 점점 없어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이 공유 오피스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굳이 우리가 사무실에 뭐 이렇게 뭘 어디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뭐 세팅하고 해갖고 동시에 뭐 9시에 땡 해갖고 일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닌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그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 형태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잘 아시는 뭐 SK나 한화, 뭐 LG 삼성 뭐 얘네들도 다 지금 뭐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하고 근무지도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강남 같은데 뭐 판교는 좀 덜하긴 한데 강남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지금 역대 최대 공실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우측의 표 보시면 뭐 스파크 플러스나 패스트5 같은 공유 오피스는 매년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임원들이나 완전 내근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재무 쪽이나 뭐 총무 쪽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제가 가서 일하는 데가 편한 데서 일하는 게 내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양평에 뭔가 그 창업보육하는 거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각 지자체별로 뭐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평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거를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가서 봤거든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들. 근데 그냥 허울만 좋고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소발에 주발 피는 격으로 거기서 잘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면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양평군의 일자리 정책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과제예요. 젊은 층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납니다. 그 떠나고 나니까 양평에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침체된 그 안에서 결국은 일자리가 또 없어지죠. 양평군이요, 군 단위에서는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복지 부분에서. 특히 복지 계획 수립, 복지 평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려야 되나, 대상하고 최우수상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지 자원과 복지 네트워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복지 조직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을 행하는 2013년에 행복돌봄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벌써 12년째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협의체로 바뀌었고 결국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지역 돌봄 조직이 상당 부분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청년 농업 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지역 특화사업, 기존에 되어 있는 특화사업, 특히 6차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농산물 가공하고 체험 관광을 결합시키는 그런 쪽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공공민간 협력실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한 꼭지로 이루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꼭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경제예요. 앞으로 돌봄 경제는 양평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주 중요한 핵심 경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50대, 60대의 어떤 경력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좀 보편적인 그런 노인 돌봄,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그런 그 돌봄의 그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평 같은 데는 큰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청년 일자리나 돌봄 경제 같은 이런 경제는 사실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임도 참 중요하고 참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보면요, 제가 양평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생각이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지역사회인데 그 안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 이 지역부 순환 경제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지역이 함께하는, 결국 지역 마을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의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려면 결국은 거기서는 관이라고 하는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선주민들과 또 후주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여기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다 마련하자는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어떤 공공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양평 같은 지역은 제가 그러니까 공공의 예산대, 공공의 예산하고 또 민간의 경제 어떤 지표들이 보통은 예산 대비가 보통 한 8배 정도의 예산이 있다든지 그 이상이 되면 민간의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공공의 예산이 된다고 하면 다른 비교적 평균 지역은 한 8조 또는 10조 이 정도 되면 민간 경제가 공공 경제하고 잘 협력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지자체가 되는 건데, 그 양평은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의 이제 지자체에 비해서 공공의 예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도시인 거죠. 민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공의 예산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민간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어떤 뭐 방향에 따라서 민간 경제가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방향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로 제가 짧게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건 이제 예인데, 그 어떤 도시가 어떤 뭐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고 그런 걸 실천적으로 몇 년 동안 쫙 끌어가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으로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이건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뭐 저희 같은 50대들도 자기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끌어나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동기도 달라지고 어떤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도 달라지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도 자기 개인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들이 뭐 양평 같으면 거의 12만 지금 8천, 7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개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이제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가 굉장히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비전도 중요한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어떤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아까 도시의 인적 자원 얘기하셨는데, 좋은 인적 자원이 있어도 그런 도시의 구성원들이 도시의 어떤 비전을 놓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로의 사람들이 다 가느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개인의 어떤 동기나 자기 개발이 그런 그 자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드니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또는 그 같은 어떤 동기부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협력들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도시로 이제 몰려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비전과 도시의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 특히 도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양평 같은 경우에 공공적인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도시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개인의 욕망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특히나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한 20년 동안 그 이전에 뭐 양평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한 20년 동안 그래도 뭐 도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어떤 목표로 정책 추진을 하고 이랬던 이제 기간이 한 20년이라 이렇게 보고 뭐 이게 지금 뭐 2008년부터 김선교 군수가 한 3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군 군수가 한 4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전주성 군수가 하는 그래도 뭐 어떤 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한 3번 이렇게 보니까 요런 식의 이제 도시 비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성규 군수가 이제 3선 이렇게 할 때 뭐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명품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서울에 비교해서 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서울과 견주어도 괜찮은 어떤 명품 도시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다. 근데 그 전략은 대부분 이제 개발 전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1시간, 뭐 2시간 걸렸던 것을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서울과 근접하니까 거기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민자유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SOC 깔고 그리고 서울하고 견주어 봐도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괜찮게 만들면 명품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명품 도시를 개발하는 전략들을 이제 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군수가 왔을 때는 그거 굉장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그런 것보다는 또 뭐 정부의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겠지만 또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이런 정책을 이제 펴면서 서울도 그렇고 그렇게 개발이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이 아니라 뭐 지역 복지나 균형이나 또는 생활 경제 이런 것들을 펼쳐서 지역 안에 순환 경제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4년 동안 펼쳤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그것이 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것들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들을 더 만들고 거기다 이제 환경 문제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주성 군수 이런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20년 동안 한 반 10년 동안은 굉장히 개발 전략을 폈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정책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이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해오긴 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뭐 개인의 비전과 도시 비전 이런 얘기 이제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뭐 몇십 년 동안 양평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적인 역할 또는 그 자기 비전이 있는 분들이 양평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평의 도시 비전을 만들 때 그런 인적 자원들과 연계한 것들의 비전을 찾아본 건 거의 없다.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의 생각이라든지 국가 정책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꽂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적 자원과 이 양평의 정책 비전은 연결된 것은 없고 정치인의 대부분 비전이고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이제 실현한 방식으로 대부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